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네, 안녕하십니까? 자, 우리 이번 시간에는 경제산업 파트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개의 주제를 가져왔는데요. 자, 한국은행이 사상 첫 뭐를 단행했다? 자, 뭘까요? 자, 금리를 0.5% 올리는 5%포인트죠. 빅스텝을 단행했습니다. 그래서 자, 금리 급격한 인상 한번 살펴봤고요. 왜 이런 거를 단행했냐? 우리 6월 달에 소비자 물가가 지금 6%대까지나 올랐습니다. 우리 5월 소비자 물가는 5%대, 6월은 거의 6%. 그죠? 계속 이렇게 물가가 지금 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 다음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금리 같이 올렸기 때문에 이 예대 마진이 상당히 증가했어요. 예대 마진이라는 것은 은행이 이제 가지는 주 수익인데 예금과 대출이자의 금리 차이. 그래서 예대 마진이 증가하면서 은행이 이자 장사한다. 예금 금리 조금밖에 안 올리고 대출 금리는 확 올리더라. 그래서 금감원 등에서 여기에 대해서 경고를 하니까 은행에서 깜짝 놀란 얘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 올해 내내 전기 가스 요금이 좀 많이 오를 거다라고 이제 연초부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전기 가스 다 요거 한두 차례 이상 올렸죠. 근데 이번에 3분기 때 또 올립니다. 그래서 1kW 시당 5원 인상되고요. 자, 미국 보면은 미국 경기도 지금 상당히 위험할 수 있다. 40년 만에 더블딥 우려가 일어난다. 더블딥 경기 재침체입니다. 그 다음 원달러 환율이 13년 만에 지금 1,300원 대까지 지금 왔어요. 1,300원대. 1,300원 돌파. 그 다음 9월 자, 건강보험 개편 시행이 있는데요. 지역 가입자는 좀 수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지역 가입자 65%가 한 36,000원 정도 건보료가 인하될 걸로 보이고요. 자, 마지막 한국이 4년 만에 세계 1위를 탄환한 산업이 있습니다. 자, 거의 한 10몇 년 동안 정체기를 겪었던 조선산업이죠. 한국 조선 3사가 수주를 지금 엄청나게 많이 했습니다. 자,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먼저 기준금리 인상입니다. 그것도 0.5%포인트나 올린 빅스텝 단행했습니다. 자, 한 번에 0.5%포인트 인상했다. 7월 13일 날 했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2.25, 2%대를 지금 넘어섰습니다. 인플레와의 전쟁이죠. 이렇게까지 금리가,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은 시중금리는 더 올라가겠죠. 결국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한 엄청난 노력입니다. 고강도의 어떤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4월 올렸고, 기준금리 5월도 올렸고, 7월까지 계속 올리고 있죠. 그래서 물가 상승. 그리고 미국의 빅스텝에 대응한다. 미국은 지금 빅스텝을 넘어서 지금 자이언트 스텝까지 온 상황입니다. 자,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떤 지금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느냐? 요게 이제 한 3개 정도 정리가 되어 있네요.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부터 지금 1년 3개월간 금리를 계속 이렇게 0%대로 낮췄죠. 0.5%. 그러면서 시중에 많이 유동성이 확대됐고 전쟁과 글로벌 공급망 붕괴로 인해서 원자재가, 곡물 가격이 급등했죠. 그죠? 그래서 올해 그 효과가 폭발적으로 물가 상승으로 지금 나타나게 되었죠. 금리 낮추고 한 게. 결국 이제 우리나라 물가 6%대까지 올라왔고요. 아마 하반기에 7, 8%선까지 갈 수 있다는 그 우려가 엄청나게 한국은행 총재를 압박했던 것 같아요.
그죠? 더군다나 지금 전기 가스 요금 인상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물가 오름세가 더 가중될 거다. 그래서 이번에 0.5% 이렇게 올렸고요. 또 이게 비단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미국도 지금 미국은 더 심하죠. 물가 9%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0.75만큼 금리를 올렸어요. 기준금리를. 이거를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부릅니다. 우리 0.5 올린 걸 빅 스텝, 0.75 올린 걸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나라 기준금리가 그래도 미국보다 조금 높은데 앞으로 이제 미국이 금리를 이렇게 많이 올리다가는 금리 역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겠죠. 그러면 한국에 투자하려고 들어왔던 자본들, 달러 자본들이 지금 다시 미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외국인 투자금이 이탈될 가능성이 지금 높다. 그런 우려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로도 미국이 금리를 올리는 추세를 우리가 예측해서 우리도 좀 더 올려야 되지 않나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금리가 연말까지 좀 계속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소식은요. 그런 이제 금리를 올리게 된 배경이 물가가 계속 올라갔기 때문이죠. 6월달 통계 조사를 해봤더니 소비자 물가 6%까지 올랐습니다. 외환위기 이후 최고치예요. 그래서 전년 동월 대비 6.0% 상승했고요. 이게 98년 이후로 23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자, 23년 7개월. 거의 뭐 일생에 몇 번 볼까 말까 한 그만큼 자주 없는 일이란 거죠. 특히 이제 많이 올랐던 게 경유 보세요. 경유. 휘발유 가격보다 지금 더 높죠. 50%. 네, 휘발유 30%. 그래서 석유류 가격이 지금 전체적으로 39.6% 급등했고요. 또 우리가 이 유가 말고 또 우리가 절실하게 이제 체감하는 게 바로 외식 물가 상승이죠. 어디 나가면은 이제 뭐 밥값은 기본 8,000원, 10,000원 이렇게 되고 둘이서 그냥 좀 뭐 술 한잔 마시고 저녁 먹어야겠다 이러면은 예전에는 한 3, 4만 원 정도면 먹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5만 원이 넘어갈 정도로 상당히 외식 물가 올랐죠. 밖에 나가서 뭐 잘 사 먹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뭐 무지출 챌린지, 한 푼도 안 쓰는 챌린지 이런 것도 유행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의 한 30년 만에 물가도 외식 물가도 최고치입니다.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우리나라 5월엔 5%대, 6월엔 6%대까지 올랐고요. 자, 생활 물가라는 게 있습니다. 구별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더 있는데 근원 물가라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가 가장 이제 평균적으로 많이 쓰는 우리 컨슈머 프라이스 인덱스 CPI라는 거고요. 이 CPI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이 좀 나왔는데 생활 물가는 뭐냐? 소비자 물가가 5%, 6%대라는데 우리는 더 오른 것 같다라고 느끼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에서 좀 안 쓰는 것들은 빼고 사람들이 더 많이 쓰는 것들은 좀 추가해서 그런 많이 쓰는 거 위주로 구성된 실제 체감 물가라고 하는 게 있어요. 소비자 물가 안 맞다. 체감 물가. 별명이 체감 물가예요. 이게 생활 물가 지수인데 이거는 7%대. 당연히 더 높겠죠. 그리고 또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구성하는 것 중에 유가나 농산물 가격 같은 거는 계절성이 강하단 말이에요. 변동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변동폭이 큰 그런 농산물이나 석유류 가격 뺀 거 그런 소비자 물가 지수를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로 합니다. 이거는 보통 이제 일반 소비자 물가 지수보다 조금 낮게 나와요. 4%대. 자, 다음 내용 살펴볼게요. 자, 은행 이자 장사 경고를 했습니다. 정부에서 금감원 이런 데서 경고를 했겠죠. 그래서 은행들이 화들짝 놀라서 대출 금리를 조금씩 지금 인하하고 있는 분위기예요. 자, 금융당국이 은행들이 이자 장사를 하고 있다. 이런 질타 발언을 하니까 시중은행들이 금리를 인하하고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이제 금리 상승기잖아요. 지금 예대 금리 차가 계속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은행은 국민들로부터 예금을 모집해서 예금 이자를 국민들한테 뭐 2.5%를 주겠다 또는 3%를 주겠다. 예금 이자 2.5%
이렇게 주겠다고 한 다음에 이 돈을 받아서 기업들이나 가게에 대출을 하죠. 근데 대출 금리는 당연히 2.5%가 높아야겠죠. 이거를 뭐 4% 대출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차이 1.5% 이게 예대 마진입니다. 이게 은행의 주수익이에요. 이걸 예금과 대출의 마진. 근데 금리 상승기에는 이 은행의 예금 이자는 조금만 올려. 2.5에서 2.7. 근데 대출 이자는 4%에서 5%까지 확 올리는 거죠. 예대 마진이 더 벌어지겠죠. 그러니까 이제 은행들이 더 수익성이 좋아지고 여기에 대해서 정부에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대출 금리를 조금씩 낮추고 있더라. 신한은행 같은 경우는 7월 초에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 그리고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0.35%포인트 신규 주택담보는 그리고 신규 전세대출은 0.3%포인트 낮췄고요. 우리은행도 6월 24일부터 자, 뭐 은행채 5년물 기준 고정금리 대출에 적용했던 1.3%포인트 우대금리. 그러니까 우대금리라는 것은 금리를 좀 싸게 해준 거죠. 낮춰준 거죠. 그거를 원래는 이제 은행에서 신용등급을 매겨서 은행 자체 신용등급 7등급 이내의 고객들만 우대금리를 적용해 줬는데 모든 등급 8, 9, 10등급에게도 다 우대금리를 적용해 주겠다. 효과는 뭐예요? 그러면서 금리가 대출 금리가 낮아진 효과죠. 이만큼 1.3%포인트만큼. 그렇게 했고요. 농협도 7월부터 담보, 전세자금 등 주택 관련 대출 금리를 0.1에서 0.2%포인트 인하 이렇게 했습니다. 그 밖에 다른 은행들도 눈치를 봐가면서 이렇게 금리를 조금씩 지금 낮추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요. 3분기 7월부터 또 이제 전기요금이 인상이 된다. 1kWh에 5원 정도. 그래서 전체적으로 4인 가구 기준으로는 월 평균 1,535원 정도가 오를 전망입니다. 올해 이제 한 4번 정도에 걸쳐서 이렇게 단계적으로 한 번에 전기요금을 많이 올리면 부담이 크니까 쪼개가지고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올리고 있는데요. 자, 7월부터 전기요금 5원 인상. 그래서 이거는 연초부터 한전이 전기요금 올리겠다고 했죠.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전기요금을 올렸어야 되는데 연료비 연동제라고 해서 법적으로 이 전기요금 같은 게 이제 발전소에서 발전을 해가지고 나오는 전기잖아요. 근데 발전에 들어가는 원가, 우리나라 발전이 원자력 발전도 있지만 뭐 석유, 석탄 이런 화력 발전도 있죠. 전체적인 연료비가 올랐기 때문에 연료비가 올렸으면 같이 전기요금도 같이 올라야 되는 연료비 연동제가 법적으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국민 경제에 부담이 된다 그래서 안 올렸던 거죠. 근데 이제 안 올릴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올해 이제 그걸 좀 올려야 되는데 급격하게 올리기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단계적으로 올해 여러 차례 걸쳐서 조금씩 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물가가 높다 하더라도 너무 적자가 심하죠. 한전이 작년에 한 7, 8조, 올해는 뭐 20조 정도 적자를 예상하고 있다고 하니까 이렇게 올려도 그러니까 지금 국제 연료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고 한전의 재무 여건도 너무 악화돼 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하다. 이해하죠? 그죠? 다만 이런 이제 전기요금 인상으로 특히 타격을 받는 게 돈 많은 사람들이 아니고 돈 없는 사람들이겠죠. 그래서 취약계층 보호를 조금 해줘야 되는데 취약계층의 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 7월에서 9월까지 한시적으로 복지 할인 대상 가구 약 한 350만 가구 정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할인 한도를 40%로 확대하고요. 또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사회적 배려계층 등도 월 최대 한 9,600원 정도 할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전기만 올리는 게 아니죠. 같이 항상 하는 게 이제 가스죠. 세트로 전기 올리면 가스 같이 올리죠. 7월부터 가스도 메가줄당 약 1.11원 인상됩니다. 그래서 가스는 크게 이제 주택용 가스가 있고 일반용 가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자, 주택용 가스는 7% 정도 인상돼서 16.99원으로 그리고 일반용
영업용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7.22% 인상돼서 16.60원으로 조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울시 기준 가구당 평균적으로 얼마 오르냐 보니까 한 2,200원 정도 오르는 걸로 되어 있네요. 가스요금 한 600원, 1,500원 정도였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뭐 한 3,700원, 3,800원 정도가 지금 7월부터 요금이 오를 걸로 보입니다. 자, 그다음 자, 5번째 소식은요. 미국 경제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미국의 의회조사국에서 한 자료를 냈는데요. 미국 경제가 지금 40년 만에 더블딥 우려가 있다. 그래서 미국도 금리를 지금 계속 올리고 있는데 이러한 긴축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경기가 급속 냉각할 수 있는 거 아니냐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조사한 통계자를 보니까요. 올해 1분기 드디어 6분기 연속 플러스 성장을 끝내고 역성장을 했습니다. 미국도 이제 역성장, 마이너스 1.6% 역성장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미국은 5월 달에 이미 CPI가 8.6%. 우리는 5월 달에 5%대였는데 훨씬 높죠. 그죠? 와, 선진국이 물가가 8%, 9% 막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대응하고자 0.75%포인트 금리를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까지 했습니다. 역성장에 마이너스 성장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자이언트 스텝까지. 초강도 긴축이죠. 원래 역성장 하면은 긴축 정책을 펼치는 게 아니고 확장 정책을 펼쳐야 되는데 지금 물가 오른 게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이게 지금 더해지니까 지금 미국 경제가 아주 경착륙할 수 있다. 경착륙이란 단어 알아두세요. 하드 랜딩이라고 하는데 잠시 후에 살펴볼 겁니다. 급속하게 경기가 냉각될 수 있다. 완만한 경기 하강이 아니고 급속한 경기 하강. 그렇게 지금 보고서를 냈습니다. 자, 그 보고서에 이런 말도 있어요. 1950년대 이후로 모든 경기 후퇴는 장기간에 걸친 금리 인상 후에 나타났다. 지금 장기간 금리 인상을 지금 진행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경기 후퇴, 특히 경착륙이 예상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 미국이 그렇다고 금리 인상을 안 할 수도 없잖아요. 빠른 금리 인상을 주저하게 된다면 뭐가 일어난다? 스태그플레이션이 나타날 수도 있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물가 상승 더하기 경기 침체. 이것도 안 좋은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 이도저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우선 빠르게라도 금리 인상을 해보면서 지금 미국 경기 상황을 지켜보자라는 게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 전망 예측인 것 같습니다. 자, 관련된 단어 몇 가지 살펴볼게요. 먼저 더블딥. 경기 재침체라고도 해요. 더블딥은 W자 불황이다. 자, 경기는 한번 내려갔다가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하강과 상승을 반복하는데 하강했던 경기가 상승하는 척 하다가 다시 하강하는 거. 이게 재침체예요. W자 모양이죠. 그래서 이걸 더블딥, W자 불황이라고도 부릅니다. 자, 경기 재침체라고 줄여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통상적으로는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는 것을 경기 침체라고 해요. 2번 정도 내려와야지 경기 침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더블딥은 이러한 경기 침체가 2번 연속되는 것을 더블딥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경착륙이란 말도 있었죠. 경착륙, 하드랜딩이라고 하는데요. 급격한 경기 후퇴를 경착륙이다. 정책을 잘못 쓰면은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다. 이런 말을 많이 해요. 그래서 좀 유연하게 잘 써가지고 연착륙을 유도하자라고도 하는데요. 연착륙, 소프트 랜딩이라고도 합니다. 자연스러운 경기 하강. 경기가 계속 상승할 수만은 없잖아요.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는데 그죠? 좀 자연스럽게 완만하게 유도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경기가 안 좋으면은 돈을 풀거나 정부가 확장 정책을 펼쳐가지고
인위적으로 정책을 쓰는 거죠. 그래서 경기 상승을 유도하고. 근데 경기가 상승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돈을 푼 효과 때문에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긴축 정책을 실시하는데 이 실시할 때 잘못되면은 경착륙이 일어날 수 있고 잘하면은 연착륙이 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연착륙을 유도하자 이런 거죠. 자,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원달러 환율. 야, 여러분 여행 가기 이제 엄청 부담스럽죠? 13년 만에 얼마? 1,300원 대를 돌파했습니다. 자, 1,300원 돌파. 경기 침체 우려로 사람들이 안전자산인 달러화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더더군다나 기축통화가 달러화잖아요. 특히 중요한 이 물건을 거래하는 기축통화가 달러화입니다. 어떤 중요한 물건일까요? 바로 원유죠. 원유를 거래할 때는 무조건 달러화밖에 안 돼요. 이걸 이제 미국이 정하면서 이제 확고한 기축통화의 자리를 가지게 됐죠. 근데 이 원유 가격이 오르니까 이 달러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겠죠. 그것도 영향이 컸어요. 그죠? 유가 상승, 그리고 안전자산 수요 급증. 자, 6월 30일 날 원달러 환율이 1,300원 돌파하면서 7월 내도록 지금 1,300원대로 가고 있는 거죠. 2009년 7월 이후 13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겁니다. 자, 안전자산 달러화로 자금을 쏠리고 있고 또 아까 유가 상승 거기다가 더욱이 뭐도 있습니까? 미국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까지. 그러니까 다른 나라 주요 통화 대비 달러화의 가치가 더 올라갔습니다. 자, 이런 많은 이유들이 달러 가치를 지금 끌어올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계속되면은 달러 가치 계속 올라가면은 국내 투자했던 외국인 자금들이 지속적으로 다시 가치가 높은 미국으로 이탈해 나갈 거다. 당분간 환율은 1,300원 안팎으로 유지되지 않을까 이렇게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이제 경제 남은 거와 그 다음 파트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내용 정리 잘 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